낮에 어떤 사람이 내 가방을 건드린 것 같아. 다행히 도둑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충격이었어. 클레어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한국이 안전한 나라긴 하지만 완벽한 곳은 아니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클레어는 항상 한국을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반응을 보인 게 의외였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마,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 이 말이 내 귓가에 맴돌며 머리가 아득해졌다. 큰딸 클레어가 몇 년 전 한국에서 정착하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이제 막내딸 소피까지 같은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두 딸을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딸들이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건 이해했지만 내 인생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먼 곳이었다. 클레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소피까지 떠난다면 나는 이제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한국이 딸들에게 좋은 환경일까? 미국보다 더 안전할까? 문화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는 결심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클레어의 생활을 확인하고 소피의 결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좋아. 한국이 그렇게 좋다면 엄마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 거야.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은 친절하고 효율적이었다. 클레어가 공항에서 나를 마중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밝고 안정돼 보였다. 엄마, 오느라 힘들었죠? 아니, 그런데 여기 공항 너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네. 클레어는 웃으며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지하철 내부는 깔끔했고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 느꼈던 불안함과는 전혀 다른 안정감을 느꼈다. 여기 지하철은 이렇게 조용해? 네. 그리고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요. 나는 믿기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지하철을 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딸들이 왜 한국에서 사는 걸 원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직접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만 했다. 그렇게 내 한국 탐방이 시작되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클레어는 나를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엄마,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조용해서 자주 와요. 나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아늑한 분위기에 놀랐다. 조명은 따뜻했고 창가 자리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조용히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직원들은 밝게 인사하며 친절하게 주문을 받았다. 여기 완전 다르네. 미국 카페는 시끄럽고 정신없잖아.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카페에서도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진한 커피 향이 입안에 퍼지며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런데 내 눈에 들어온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카페 구석에 놓여있는 휴대폰과 노트북이었다. 저기, 저 사람들 휴대폰이랑 노트북 그냥 두고 가네? 아, 네. 여기선 그런 거 두고 자리 비워도 도난당할 걱정이 거의 없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커피 한 잔을 사러 가면서도 노트북을 방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과 전자기기를 두고 화장실을 가고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클레어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소피까지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정말 미국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나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어. 엄마, 오늘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볼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지 직접 체험해 봐야죠. 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다. 미국에서는 차 없이는 이동이 불편했고 대중교통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클레어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지하철역으로 나를 이끌었다. 지하철을 타자 나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여기 너무 깨끗한데? 그리고 지하철이 시간표대로 정확히 오네? 클레어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 대중교통은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돼요. 그리고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나는 작은 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심지어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이 거의 없었다. 와, 미국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새로 요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선 연결이 정말 잘 되어 있네.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 이동한 후 우리는 전통시장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다. 클레어는 나를 좁은 골목으로 이끌더니 작은 분식집 앞에 멈춰 섰다. 엄마, 떡볶이 좋아하잖아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나는 처음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떡볶이, 바삭한 튀김, 그리고 김밥까지. 그런데 가격을 보자마자 나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클레어, 이게 정말 5달러도 안 한다고? 미국에서는 이 정도 먹으려면 최소 15달러는 줘야 할 텐데. 맞아요. 한국은 길거리 음식도 저렴하고 맛있어요. 혼자 살아도 큰 부담이 없죠. 나는 클레어의 말에 조금씩 수긍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독립해 살려면 생활비가 엄청나게 들었지만 한국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도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한국이 정말 딸들에게 완벽한 곳일까? 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떡볶이를 다 먹고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았다.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펼쳐진 광경은 내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엄마, 여기 순대도 한번 드셔보세요. 클레어가 작은 접시를 내밀었지만 나는 살짝 망설였다. 순대라는 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먹어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거 돼지 피로 만든 거 맞지? 괜찮을까? 클레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그냥 쫄깃한 소시지 같은 식감이라 생각하면 돼요. 나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고 입에 넣었다. 예상보다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에 놀라면서도 독특한 풍미가 입안에 퍼졌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클레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쵸? 엄마도 이제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네요. 나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내 가방을 뒤적이던 중 지갑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내 지갑 어디 갔지? 나는 순간 당황하며 주머니와 가방을 뒤졌다. 미국에서라면 분명히 소매치기를 의심할 상황이었다. 긴장한 채로 클레어를 바라보자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갔던 가게들을 다시 가볼까요?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확률이 높아요. 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클레어를 따라 분식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앉았던 자리 한쪽에 내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가게 주인이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까 가시고 나서 지갑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혹시 돌아오실까봐 그냥 놔뒀어요. 나는 믿기지 않았다. 미국이었다면 이미 사라졌을 지갑이 한국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와,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가게 주인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선 다들 그러는걸요. 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한국은 단순히 편리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직함과 배려가 살아있는 곳이었다. 그 순간 나는 소피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했다. 그날 저녁 클레어는 나를 서울의 한 찜질방으로 데려갔다. 엄마, 여기 와본 적 없죠? 한국에서는 찜질방이 정말 유명해요. 피곤할 때 가면 몸도 개운해지고 먹을 것도 많아요. 나는 목욕과 사우나는 익숙했지만 찜질방이라는 개념은 생소했다. 입구에서 특유의 커다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받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살짝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위기는 전혀 예상과 달랐다.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고 한쪽에서는 계란과 식혜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한쪽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클레어가 설명해 주었다. 저기 보면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까지 있어요. 온도마다 다르고 건강에도 좋아요. 나는 신기한 마음에 클레어를 따라 황토방에 들어갔다. 따뜻한 열기가 몸을 감싸면서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와, 이거 정말 기분 좋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는 게 신기하네. 클레어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선 가족, 친구, 연인끼리 와서 편하게 쉬고 가는 곳이에요. 밤새 있어도 돼요. 나는 깜짝 놀랐다. 밤새 있어도 된다고? 호텔처럼 숙박비를 내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입장료만 내면 새벽까지 있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한국의 이런 문화가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찜질방을 둘러보던 중
나는 또 하나의 작은 문화를 발견했다. 어떤 아이가 실수로 식혜를 엎질렀는데 옆에 있던 한 젊은 남성이 바로 휴지를 가져다주며 도와주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이는 밝게 인사했고 남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클레어, 여긴 참 따뜻한 곳이네. 나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편리하고 깨끗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정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내 감동도 잠시 다음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나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다시 흔들리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혼자 서울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분위기를 더 느껴보기로 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작은 서점을 구경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던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툭 쳤다. Excuse me.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젊은 여성이 다급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가방 열려 있는 거 아세요? 나는 순간 당황하며 가방을 확인했다. 정말로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작은 파우치가 삐져나와 있었다. 순간적으로 미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가방을 열어두었다가 소매치기를 당한 친구들의 이야기. 설마 여기서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런데 그 여성이 덧붙였다. 방금 어떤 사람이 엄청 가까이 다가오더니 가방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나는 급히 가방 안을 확인했다. 다행히 지갑도 휴대폰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아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군요. 여성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한국이 비교적 안전한 나라긴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가끔 이런 일도 생겨요. 하지만 누가 도둑질을 하면 대부분 주변에서 바로 잡아요. 나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지만 그 여성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내게 몇 마디 조언을 더 해주고는 환하게 웃으며 떠났다.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라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한 곳은 아닐 수도 있었다. 이 경험은 내게 한국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렇다면 소피가 여기서 살겠다는 결정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날 저녁 나는 클레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낮에 겪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클레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낮에 어떤 사람이 내 가방을 건드린 것 같아. 다행히 도둑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충격이었어. 클레어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한국이 안전한 나라긴 하지만 완벽한 곳은 아니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클레어는 항상 한국을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반응을 보인 게 의외였다. 그래도 엄마, 만약 미국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미국이었다면 누군가 내 가방을 건드리는 순간 바로 소매치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낯선 여성이 나에게 경고를 해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아무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맞아, 미국이었다면 아무도 신경 안 썼을지도 모르겠네.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려는 문화가 있어요. 엄마가 오늘 낮에 만난 그 여성도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는 클레어의 말을 곰곰이 곱씹었다. 낮의 사건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불신이 생길 뻔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을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 순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피의 결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나는 소피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나는 클레어와 대화를 마친 후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피, 엄마야. 엄마, 한국은 어때? 클레어 언니랑 잘 지내고 있어? 소피의 목소리는 밝고 설렘이 가득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다. 사실 엄마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어. 클레어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해도 막내인 내가 또 여기로 온다고 하니까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소피는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나니까 내가 왜 여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한국은 깨끗하고 편리하고 안전해. 사람들도 정이 많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더라. 소피는 기쁜 듯 말했다.
엄마도 그렇게 느꼈구나. 나도 한국의 그런 점이 너무 좋아. 그냥 여행으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나는 한숨을 쉬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는 내 결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말이야, 소피. 응. 엄마? 어느 나라든 완벽한 곳은 없더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현실적인 부분도 잘 생각해야 해. 소피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알았어, 엄마. 나도 한국의 좋은 점만 보고 결정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살아보면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는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좋아, 소피. 엄마가 너를 완전히 말릴 순 없겠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소피는 감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돌렸다. 여전히 막내딸이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 불안했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내 딸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클레어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와 있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잔디밭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저 멀리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버스커들까지. 이 모든 풍경이 나에게는 신선하고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미국에서도 공원이 많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거나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돗자리를 펴고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엄마, 그래도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까 어때요? 클레어가 내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대했어. 내가 미국을 떠난 것도 아쉬웠는데 소피까지 여기로 온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불안했거든. 클레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숨을 쉬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이곳에서 살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아. 편리하고 깨끗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끼리 정이 있더라. 나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공항에서부터 깔끔하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거리, 어디를 가든 질서정연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조차 따뜻하게 도와주는 이곳의 문화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한국이 완벽한 곳만은 아니었다. 낮에 가방 소매치기 사건을 겪으면서 아무리 안전한 나라라 해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여성이 나를 도와준 그 친절함이 내게 더 큰 인상을 남겼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줄 확률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다시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자연스럽게 타인을 돕고 있었다. 나는 클레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소피가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면 이제는 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건 알겠어. 클레어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엄마가 몰랐던 세상이 여기 있었네. 우리는 한참 동안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마천루의 불빛이 반짝이고 강 위로 비치는 조명이 물결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이 풍경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 다음에는 소피랑 같이 한국 여행 와요. 클레어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에는 소피까지 같이 와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자.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고 나는 클레어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엄마, 조심히 가요. 그리고 또 와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는 여행이었지만 다음에는 소피와 함께 더 긴 시간을 보내러 올게. 클레어가 마지막으로 나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클레어. 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한국, 생각보다 멋진 나라였어.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